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회생을 반복하고 있는 그 지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 자, 이렇게 되면 본인이 얘기했던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건 사실 이런 데 쓰는 용어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좋은 의미인데 본인 의지대로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해서 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28일에 지난달 컷오프를 했죠, 당에서. 그리고 민현주 의원이 단수 추천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 불복했었고 최고위의 제의를 요구해서 결국은 상황이 바뀌어서 조율을 해라, 조정을 해라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6개 지역을 언급했고 그 지역 중에 경선을 다시 치르게 된 2개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2일, 23일 경선을 진행을 해서 결국 55.8대 49.2로 근데 이것도 이제 여론조사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오차 범위를 4.4% 정도로 하면 범위 안에 있는 건데 여하튼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기사회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민현조 의원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에서 친박, 친황 체제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켰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고 무소속 출마 의사까지 강행을 할 의사를 비치긴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하진 않았었는데 그리고 또 상황이 좀 달라져서 어제 새벽 이제 최고위에서 4곳 공천 백지화하면서 공관위에서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다시 무효로 합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는 김형호 공관위원장 때 이런 잡음이 있어서 경선까지 치렀던 건데 결국 바뀌고 나서 이석영 공관위 부위원장 그러니까 권한 대행 체제 하에서 다시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무효로 했는데 한 너댓 시간 만에 다시 최고위에서 이 공관위 요청을 기각하면서 민경욱 의원이 현재로서는 후보로 살아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 민현조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황교안 대표가 간곡하게 부탁해 이거 하나만 좀 들어달라.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의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거 이제 이전 김형욱 공관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선 참여한 탓에 난 무소속 출마 기회조차 없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포함한 경선을 치르고 탈락한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 의원은 이번에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굉장히 근데 이렇게 한 지역을 공천하면서까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꼭 거쳐야만 했을까요? 지금 통합당이 막판에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는 선거 전국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 또 이번에 인천 연수을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문제 먼저 앞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민경욱 의원이 당초에 컷오프 될 때 민현주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주 유능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막말하는 정치인들을 김용호 체제에서 걸러내는구나라는 예.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컷오프가 됐을 때 민경욱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끝나기 전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할 때 나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 끝났는데 무슨 저런 얘기를 또 하나? 뭔가 알고 있었던 게 당시에 있었던 지금 거지 보니까 예. 진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민경욱 의원의 저 발언에 촉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네. 저는 그때 무시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거기는 했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 이런 상황. 아무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운이 좋은 민경욱 의원이 아니라 정말로 앞서 눈물을 흘렸던 민현주 전 의원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심정이? 이런 상황을 당할 이거는요, 상황인가? 굉장한 항상 상처일 것 같아요, 본인에게. 상처가 아니고요. 예. 자신의 그 어떤 이 존재감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모욕을 넘어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서 민은조 전 의원의 그 눈물이 좀 짠했고 그러나 이제 민경욱 의원이 어차피 지금 공천이 된다고 하면은 본인으로 인해서 인천시의 전체 판세가 안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 이거는 이제 본인과 당 지도가 책임질 몫인데 상당히 인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에 민 의원은 친박에서 이제 친황계로 확실히 분류가 됐고 민현조 의원은 이제 유승미계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희생이 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근데 당초 이제 인천 상관위에서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는 홍보 자료를 내면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3개에 대해서 통과가 됐다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선관위에서 문제를 지적했고 그래서 박규인 공관위원장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다시 민현주 의원을 선택한 건데 이것을 다시 황 대표와 최고위의 의중으로 바꿨습니다. 앞서 이제 지역민의 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술 지역민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글쎄요. 지역구 공천이 예. 이렇게 호떡 뒤집기 공천이라고 지금 통합당 내에서 지금 이제 한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호떡을 하도 뒤집다 보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설탕물이 다 떨어지고 지금 타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공천이 이렇게 계속 뒤집히는 과정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자기 사람을 결국은 심기 위한 이런 예. 뒤집기가 비례에 이어가지고 지역구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민경우 의원의 후보의 지역구고요. 여기 말고도 지금 다른 지역구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경주, 부산 뭐 할 것 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자기 사람 챙기기. 이제 버스가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내 사람이 안 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버스 앞에서 차 못 가게 가로막고 몇 사람 내려 그리고 자기 사람 심은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총선 이후를 대비한 개파 공천이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보수 일당이 지난 3번의 총선 과정에서 한 번은 친박 죽이기, 한 번은 친이 죽이기, 이번에는 호떡 공천. 자, 이렇게 3번의 공천 파동을 거쳤어요. 예. 이게 이번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지역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이 공천이 취소된 지역이 통합당에서 4개 지역이었습니다. 이 4개 지역에서 아직도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새 후보가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기 화성을에서는 한규찬 전 평안신문 대표에서 임명배 전 화성을 당협위원장, 경기 의왕과천은 이윤정 전 여의도연구원 퓨처포럼 공동대표에서 신계영 전 과천시장. 그런데 이 예비 후보는 지금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부산 금정도 김종천 병원장에서 백종원 전 부산시 의회 의장의 부활 가능성 이제 플러스 1명 정도가 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이고 경북 경주 역시 김석기 현역 의원의 부활 가능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복수의 인물과 둘 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까지 그렇게 나온 얘기고 자, 공천 취소와 관련돼서 이윤정 예비 후보는 오디션 경쟁과 투표로 선발된 만큼 공천 취소 기준과 원칙을 밝혀달라. 박병훈 예비 후보는 억울하게 탈락,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공천 확정해 주기를 소청한다. 자, 조경태 통합당 최고위원이 비공개 자리에서 제대로 공천했어야지 대표란 사람이 이게 뭔지 하고 아쉬움을 표했다고 하고요. 신보라 통합당 최고위원 역시 정치적인 과정에서 희생양 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애둘러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본선 경쟁력을 두고 결국에는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황 대표가 마지막에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언급했던 이 지역들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그랬다. 결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예. 전체 판에 그럼 도움 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지난주에 이 시간에 박상면 박사님이 김용호 공천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막말 배제 공천, 그다음에 청년벨트 공천. 예. 이거 할 수 있을 만큼 다 한 거다라고 예.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네 곳은요. 막말 배제 공천이 다시 살아났어요. 네. 김용호 공천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벨트, 청년은 사라지고 50 넘으신 분들이 자리로 갔어요. 예. 그러면 김용호 공천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김용호 공천이 사라지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서 미래를 가자 그러면서 막말 배제, 청년 벨트 이걸 얘기를 했는데 예. 미래가 없어요. 결국 간 곳은 개파 챙기기였습니다. 결국은 이번 공천의 명분은 다 집어던진 거예요. 명분 다 집어던지고 오로지 향후 대권 가도에서 자기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입센 사람, 전투력 좋은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을 심기에 막판 뒤집기로 이것이 됐다라는 점에서 과연 이게 이제 이번 공천 역사 예. 막장 비례 공천에 이어가지고 또 하나의 국민들에게 또 지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예. 공천이 되지 않았나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박찬환 교수가 이제 앞서서 말씀하시기에 결국에는 막판에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들여다봤더니 본인 계열의 사람들이 조금 부족했다 느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비판하는 목소리의 큰 부분 중에서는 결국에는 현재 이제 총선 판도가 민주당에서 비례 정당을 내놓고 최근에 여론조사들이 비례 의석수에서 결국 앞서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섰고 황 대표도 지역구에서 현재로서는 조금 그러니까 원외 진입이 어려워 보이고 당내에서는 이제 친박계가 아직 생존해 있기 때문에 총선 후에 본인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호위무사나 의원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에 막판에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습입니다. 예. 딱 그거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가는 답이 간단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지금 자신의 종로 지역구에서는 승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당 대표가 꿈이 아니거든요. 2년 뒤에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지금의 야권 내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얘기하면 일단 당 내에서 자신이 당권을 다시 치고 그 이후에 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죠. 예.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반을 마련하다 보니까 막판에 공간이 자신이 개입할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어떻게 개입할까요?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변 인사들을 쳐내고 자신의 측근들을 내세우는 거죠. 자신의 측근들을 지구당 위원장이나 총선 후보로 내세운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민심을 도로 다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권 경쟁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 대선 후보 경쟁에서 더 유리하겠죠. 예. 좀 그 수를 놓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작은 전투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총선 이후에 큰 싸움에서 과연 이 싸움을 이길까? 저는 오히려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탐 대치한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무리 자신의 입지를 얕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통합당에 대해서 이 매를 들 경우에 비판을 할 경우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황교안 대표 책임이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미 물어놨는데 자, 그것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소탐 대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